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재활 과정 또 한 단계 앞으로 진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매체이자 이 토론토 중개사인 스포츠넷 발 소식인데요. 존 슈나이더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류현진 선수의 재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슈나이더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류현진 이번 주에 라이브 피칭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러 타자를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제 토론토가 템파베이,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지역이죠. 네. 플로리다 이제 더니든 근처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직접 이제 원정 선수단에 합류를 해가지고 감독 앞에서, 투수 코치 앞에서 이 불펜 피칭 했었던 거 다들 또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펜 피칭이라는 거 어쨌든 포수만 놓고 이제 던지는 거라면 라이브 피칭 같은 경우에는 타자와의 상대, 그러니까 타석에 타자가 있을 때 던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야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 재활 강도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 감독이 얘기한 게 불펜 피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피칭 하고 라이브 피칭 괜찮으면 이제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리그 복귀, 이게 또 이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라이브 피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마운드에 올라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를 상대를 하면서 당연히 라이브 피칭이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펼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패스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를 상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는 뭐 커터라든지 다른 이제 변화구들은 안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라이브 피칭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종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라이브 피칭에서는 2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6에서 10타자 정도를 상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구속이나 회전수, 뭐 구위, 제구 일정한 단계를 충족시켜야지 실전 등판, 그러니까 다음번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재활 등판을 거치면서 이 재활 등판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선발 투수로서의 몸을 만들고 이제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이 또 이제 재활 등판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완벽하게 거치고 났을 때, 그리고 이제 재활에 또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 때 메이저리그에 다시 복귀하는 류현진 선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늦어도 7월 말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달 말에는 실전 등판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6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을 때부터 내년 여름에, 7월, 8월 이때쯤에 돌아오겠다 목표를 이제 류현 선수가 설정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뭐 현재로서는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 저희가 류현진 선수가 중간중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거는 일단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산소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상당히 많이 보강한 상태라는 거를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다저스 시절에도 어깨 관절하순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몸짱이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류현진 선수가 정말 독하게 재활 과정을 임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류현진 선수가 무려 야식을 끊었으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식단 관리를 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야식 끊었다. 너무 그러니까. 솔직했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류현진과 화상 통화를 통해서 컨디션을 체크한 슈나이더 감독이고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마노아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또 누굽니까? 류현진 선수가 한창 이제 토론토에서 잘할 때, 뭐 2020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가지고 진짜 새파랗던 마노아를 옆에다 두고 류현진 선수가 많이 또 데리고 다니면서 갈비도 네.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녔었는데 사실 지난해 마노아가 류현진이 이탈해 있는 동안 16승 7패, 평균 자책점도 2.24라는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사용상 3위까지 차지하고 토론토의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하나 싶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죠. 그래요. 지금 1승 7패 평균 자책점도 6.36. 볼넷이 엄청 늘어난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에는 토론토도 지켜보다가 마이너리그로 내렸습니다. 근데 내린 게 어디냐? 루키리그. 아예 그냥 뭐 트리플 A가 아니라 루키리그가 딱 떨어뜨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더니든이, 그러니까 토론토의 스프링 캠프지가 루키리그 굉장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마누아가 사실 밑에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라고 내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휴식 그리고
조정 과정을 위해서 마이너리그를 내린 거기 때문에 루키리그로 일단은 강등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슈나이더 감독이 화상 통화 내용을 이제 살짝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볼티모어 원정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류현진에게 전화했더니 둘이 또 같이 있더라.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올라온 보고들이 모두 다 좋다. 그리고 마노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 불펜 투구 72구를 또 소화를 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타자를 상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논할 선수가 있는 거는 좋은 일이다. 류현진은 오르막 내리막을 모두 경험하면서 스스로 증명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누아 선수가 투수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류현진 선수가 도움을 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투심 패스볼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마누아가 체인지업 투구량을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강속구 투수에서 단순한 강속구 투수에서 이제 완급 조절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사실 류현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했을 때 마누아의 재활에도 류현진 선수가 함께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류현진 선수도 혼자 훈련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 귀여운 막내 동생 옆에 같이 훈련하면 얼마나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마누아 선수가 그동안 진짜 실패를 한 번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도 마이너리그에서 이 소환 이닝 별로 되지 않았는데 파격적으로 이제 콜업이 됐었고 네.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보스턴 선수들이랑도 싸우고 양키스 선수들이랑도 싸우고 온갖 데다 막 시비 걸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 번 좀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성숙해져서 올라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 마누아가 선발 로테이션에 빠지면서 그 자리를 일단 트레버 리차즈가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네, 한 3이닝 정도. 2이닝, 3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거의 불펜데이죠. 뭐 불펜데이로 지금 때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보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매체죠. 스포츠넷이 지난 13일에 마노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류현진도 돌아와가지고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일단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임시 방편으로 큰 대가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로 꼽힌 게 지금 신시내티에 있는 과거 이제 삼성에서도 뛴 적이 있었던 벤 라이블리 선수인데요. 뭐 물론 올 시즌에 신시내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4.21 그리고 이제 세부 성적이 더 좋긴 합니다. 뭐 살삼진도 좀 많이 잡았고 볼넷은 적게 내주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4명의 선발 투수들이 고정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과연 지금 외부 영입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토론토 매체다 보니까 저는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저희가 류현진 선수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토론토의 지금 전력을 봤을 때 선발 로테이션 보강이 정말 급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 고정된 선발 로테이션이 4명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 롱릴리프 또는 스팟 스타터 자원들이 토론토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성장까지 기대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뭐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미치 화이트 선수도 있을 거고 지금 뭐 보덴 프랜시스 선수도 있고 뭐 토마스 해치 지금 이런 선수들이 다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이닝 릴리버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지금 1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아내는 이 돌아올 때까지 부상병들이 또 돌아올 때까지 또 막아내는 그런 게 토론토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토론토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선발 로테이션이 드디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지난해 정말 토론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평균 자책점이 5.23에 그쳤던 베리오스가 올 시즌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평균 자책점 3.28인데 확실히 지난해와 올해 지난해도 역시 뭐 구속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올 시즌은 이제 세부 지표도 굉장히 좀 좋아졌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문제가 됐었던 뭐 패스볼 피안타율이라던가 실투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게 확인이 됐고 또 배신 역시 사실 무너질 때 정말 크게 무너져서 맞아요. 그렇지 네. 잘하던 구간에 뭐 완투도 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은 생각보다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균 자책점,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4.03, 이제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 9위니까 그래도 중상위권은 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한 쪽이 선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우스먼 얘기를 빼놨는데 가우스먼은 한 번 크게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분위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지금 어쨌든 토론토가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는 있지만 역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치열합니다. 지금 지구 힘들어. 4위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와일드카드 여기는 아시죠? 네. 지구 4위가 전체 4등인가? 그러니까 반 4등이 전교 네, 4등인 맞아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와일드카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인 양키스와 고작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쭉 버텨준다면 당연히 이제 토론토의 가을 야구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류현진 선수가 돌아와서 잘 던져준다면 얼마나 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만화 선수까지도 올 시즌에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토론토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류현진 선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빠르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전해드릴 예정인데, 그럼요. 류현진 선수 이제 실전 등판 나선다, 혹은 이제 뭐 불펜 피칭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잘 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